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요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확정이자를 받으려면 3% 이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공제의 퇴직급여 이자는 4.92%, 교직원 공제 이자는 4.9%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소방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 IRP와 공제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부 한도입니다. 연금 계좌는 월 150만 원, 행정공제에 월 200만 원, 교직원 공제에 월 1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중 월 200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맞벌이라 여유는 있고 연금 계좌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는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연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공제와 교직원 공제에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만 하면 16.5%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걸 찾아먹지 않고 공제회에만 몰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번째, 중도 해지 불이익 사항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연금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정공제회와 교직원 공제회는 중도 해지해도 20년 이상 가입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이자를 다 줍니다. 하지만 공제회도 가입기간 20년을 못 채우면 발생한 이자의 40에서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내가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은 나이에 따라 최대 5.5에서 최소 3.3%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공제회의 경우 1999년 전 가입자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1999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 이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 계좌 내 자금은 납입 원금의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5.5% 연금소득세를 떼지만 공제회는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탈때 비과세입니다. 연금계좌는 5.5%에서 3.3% 세금을 떼지만 공제회 이자 소득세는 연금소득세처럼 정형화된 세율은 없습니다. 공제이자는 최대 4.81%까지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가입기간이 짧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세금이 거의 없지만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도 많다면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금 내야 할 사람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25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직자는 세금 부담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어가고 적립금도 커지면 지금보다 이자 소득세도 꽤 부담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연금계좌든 공제회든 건보료나 금융소득에선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득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행정공제의 한아름 목돈 혜택과 교직원 공제의 목돈 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나요? 금융소득에 잡힙니다. 이자에 대해 15.4% 세금도 떼고 금융소득에도 잡힙니다. 공제 목돈 혜택이나 목돈 급여에 혜택할 경우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행정공제의 목돈 혜택 이자가 앞으로는 좀 내리겠지만 현재는 3.8%로 꽤 높습니다. 공제 목돈 혜택에 1억을 5년간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목돈 혜택 이자율 3.8%를 적용해서 1억을 5년간 예치하면 이자가 2,049만 9,930원 나옵니다.
발생한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 315만 6,980원을 떼면 손해 지는 건 1,734만 2,950원입니다. 만기 지급 시기의 경우 만기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5년 지나 세금 떼고 손해 진 건 1,700만 원 정도지만 세금 떼기 전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5년치 한꺼번에 받으면 그 이자를 5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 귀속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입니다. 매년 이자를 받았다면 한 해 이자가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을 텐데 만기 지급식으로 5년간 예치하다 보니 원금 1억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간 겁니다. 6월에 퇴직해서 목돈 혜택에서 한꺼번에 이자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소득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도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목돈 혜택과 교직원 공제 목돈 급여에서 한꺼번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장기저축급여는 세금이나 건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공제 목돈 혜택은 세금도 떼고 건보료나 금융소득에도 다 노출됩니다. 은행보다야 이자가 높지만 세금이나 건보료까지 고려하면 큰 매력은 없습니다. 현재 3.5% 이자 주는데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변동 이율입니다. 6번째, 수령 방법 측면입니다. 연금계좌는 정말 수령 방법이 다양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수령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찾으면 됩니다. 현직에 재직 중일 때라도 필요하면 55세 이후 인출이 가능하고 60세 정년퇴직 후에도 필요 없으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찾아도 되고 금액을 수시로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는 공적연금 나올 때까지는 좀 많이 인출하고 연금 나오면 줄이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재취업하면 아예 수령을 일시 중지해도 됩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수령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목돈을 찾아도 됩니다. 이에 반해 공제에는 5년에서 30년 사이에 5년 단위로 내가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 이후에는 수령 기간 변경이 어렵습니다. 재취업에서 필요 없어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개시 시기, 수령 방법 측면에서는 연금계좌가 훨씬 유연합니다. 7번째, 수익률입니다. 연금계좌와 공제회 비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공제회 이자도 계속 변동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연 20% 이상 수익을 내기도 하고 어느 해는 20% 까먹기도 합니다. 연금계좌가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평균 4% 정도만 꾸준히 수익이 발생한다면 공제회에 비해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 수십 년간 연평균 4%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공제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잘못하면 까먹는다는 두려움이 있고 복잡해 보여서 신경 쓰기 싫어합니다. 실제 시장이 핫할 때 누구 말 듣고 매수한 구닥다리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본전만 되면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 직장에 신경 쓰는 거 1%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 신경 써보십시오. 연금계좌와 공제회에 대한 연금 이야기 생각입니다. 공제회는 특혜에 가깝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제의 4.9% 이자는 오래 못 갑니다. 평생 투자는 하지 않고 예금만 하겠다고 해도 적어도 공제회만 몰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계좌에 발을 디뎠다가 때를 잘못 만나면 원금 손실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하나? 이런 후회를 합니다. 자꾸 신경 쓰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향이라면
그냥 공제회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연금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손실은 막겠다면 연금계좌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품 위주로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남들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건 공제회만 몰빵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매수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연금계좌가 만인에게 부를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 보험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건 잘한 선택인데 공부 안 하고 투자하거나 단기간의 하락을 인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일단 연금저축 펀드부터 시작하십시오. 소액이라도 ETF 자동 매수하시고 관심 가는 종목은 한 주씩이라도 매수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십시오. 연령대별로도 달라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나이에는 연금계좌나 공제보다는 ISA의 비중을 많이 두셔야 합니다. 공제 복지 서비스도 괜찮으니까 소액으로 가입은 해놓고 55세 전에 찾지 않아도 되는 자금은 공제회보다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비중을 더 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납부만 하면 최대 16.5%를 돌려준다는데 일단 챙기셔야죠. 목돈 혜택은 세금도 내야 하고 건보료나 금융소득에도 노출됩니다. 예금 아니면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을 거라면 목돈 혜택이라도 넣어 놔야 하겠지만 목돈 혜택 이자 정도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고 예금에만 운용해도 커버가 됩니다. 공제회가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에게 특혜지만 연금계좌도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몰빵하지 말고 병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산 경험이 있어야 자녀도 슬기로운 길로 리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가 뚜벅뚜벅 가는 길을 버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성비 최강이지만 공적연금 가성비는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 삽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삶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현직 때 1%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쓰십시오. 웰 에이징으로 가는 축복의 길, 연금이 효자입니다. 연금 이야기랑 함께 축복의 길로 가시지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